예, 몇 개월에 걸쳐서 깊어지고 심화됐던 이 바른미래당의 내홍도 이제 사실상 절정으로 좀 치닫는 것 같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불안한 동거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한 지붕 세 가족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 이제는 더 이상 말리지 않겠습니다. 갈 때면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바른미래당 망치지 말고 빨리 가십시오. 내려주시면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선 제가 질문하는 첫 번째 문제죠. 원칙주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없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네, 유승민 대표, 유승민 의원이 변혁의 유승민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신당 창단 시기를 12월 초로 시기를 명시했습니다. 못 박았습니다. 왜 12월 초라고 했을까요? 이런 현실적인 이 여건이 일단은 당초에는 이제 11월 15일쯤 창당 일자를 정해놓고 역산을 하겠다. 이전 수석이 전망했던 날이 예. 11월 15일이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보름 훨씬 벗어나네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명을 이제 하는 것인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저희가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선 현실적으로 그 전에 11월 15일 전에 창당해서 국고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게 한 6억밖에 안 된대요. 현실적 이익이 크지 않고 둘째는 정말 현실적 이익은 뭐냐면 우선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원들한테는 그 예산 심사 중요하거든요. 쪽지 예산도 넣어야 되고 지역구.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내팽개치고 더구나 교섭단체로서 거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걸 내놓을 수 없다는 것 그런 현실적 여건 플러스 내부에 지금 아직도 의견 통일이 다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 계보도 변혁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보태면은 이제 사실 그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리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안철수 대표의 미국행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여기에 합류해서 같이 가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상황 변화도 이제 작동한 게 아닌가 여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2월 전에 해버리면 결국 묻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초기에 이게 어떤 바람물을 일으키면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가지고 이 탄력을 받아야 총선까지 이어갈 수가 있는데 너무 일찍 뛰어버리면 결국은 지금 국회 쟁점이 그래서 11월 말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패스트트랙이 어떤 본회의에 올라오고 엄청난 파열음이 나올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통과가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이 어떤 메가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갔을 때 묻혀버리는데 그러니까 창당의 다른 효과를 전혀 누리지를 못한 상태에 묻혀버린다면 그거는 치명타죠.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이제 이동관 전 수석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정에다가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되면서 아마 이제 시기를 좀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어봐도 내부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어요. 내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도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근데 유승민 의원은요 보수 통합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역사에 맡기고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보수 통합 즉 신당 창당 핵심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유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가만히나 있어라. 통합 없어도 한국당은 총선에 승리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을 먼저 해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바른미래당에서 나오려고 하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또 탄핵에 대해서 탄핵의 한 지지층인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되는 거 샌드위치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에 맡기자라는 단어를 얼핏 들으면은요 아주 그러니까 이 탄핵이라는 게 골치 아프니까 일단 묻어두고 우리 통합이 당위니까 일단 난제인 그러니까 탄핵 문제는 접어두고 일단 합치자라는 뜻으로 일으키기 딱 십상인데 네.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유승민 그 대표 쪽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탄핵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고 반대편에 있는 친박은 들어올 거면 명백히 여기에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고해성사라고 사과를 하고 들어오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네. 친박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친박의 입장에서 탄핵 문제는 역사에 맡기자는 얘기는 나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 돼버려요. 탄핵은 잘못된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온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결사 저항으로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김진태 의원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통합의 명분이 아니라 신당으로 가기 위한 명분이다. 결국은 유승민 대표 머릿속에도 지금 통합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김진태 의원의 분석인데 그 분석은 일정하게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넘기가 힘든 게 정말로 탄핵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이미 그 유승민 그 대표가 그 앞에 얘기를 했죠. 탄핵을 인정하라. 그것이 말하면 통합의 조건이다라는 걸 전제로 세 가지 걸었기 조건 중에 때문에 하나죠. 예. 이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건 통합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물 밑에서는 또 지금 저 황교안 대표 쪽하고 뭐 저 이제 실무진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만나자는 걸 조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황교안 대표나 뭐 유승민 대표의 그 저기라기보다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쪽의 그 공화당 쪽과 이쪽의 지금 그 변혁 쪽 중에서 그럼 어디를 선택해야 하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통합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김진태 의원의 반응이 바로 본인이 부딪히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명분은 참 그럴듯한데 탄핵을 넘어설 네.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지금 없는 거예요. 명분이 그거를- 하나가 있어요. 방법이. 그렇죠.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과거 이회창 총재 시절 정도의 당 장악력을 가지면 넘어설 수 있어요. 네. 예. 일단 덮자. 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예. 하면 공천에 불이익 주겠다라고 예.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 황교안 현실적으로는 대표는 뭐, 예, 모르죠. 가능하지가 않은 현재로서는 그렇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하나만 보태면은 그 제가 그 전에도 뭐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나를 밟고 넘어가라. 근데 과연 그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연말까지 좀 정리가 어떻게 되긴 될 텐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것은 그 개문발차에서 네. 일단 가는 수밖에 없다. 왜냐? 제3지대에 나와 있어야 통합이 되든 아니면 뭐 선거법 개정을 그 바람을 타고 그 제3지대 창당을 하든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그 결단을 할 저 시기를 더 늦출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 바른미래당의 그 대표, 그 바깥으로 드러난 대표, 최다 주주는 아무래도 손학규 대표죠. 근데 오늘 유승민 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배신하더니 또 그런다면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다. 결국 배신이라는 어떤 낙인을 좀 찍는 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에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낙인을 찍기. 왜냐하면 이제 갈라서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유승민 그 비상행동 대표 스스로가 이제 탈당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떤 당으로 돌아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어떤 세력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규정을 해야만 되는 것이니까 기회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프레임이 이제 가둬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정통성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유승민 대표는요 또 검찰 개혁의 핵으로 떠올랐잖아요. 그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이 바른미래당, 그 자유한국당이랑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갈등 공방을 넘어서 이 바른미래당의 어떤 내부에까지 공수처가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국면으로 이런 거는 오신환 원내대표 어떤 발언의 기류에서도 좀 읽힐 그렇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오신환 원내대표도 뭔가 지금 그 스탠스가 약간 입장이 약간 바뀐 거 아니냐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 오신환 원내대표나 그 우리 유승민 대표의 또 기본적인 입장은 그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확실히 담보된다면 그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저 솔직한 심정인데 다만 지금으로서는 그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서 그 견제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놔야 그 다음에 자기가 움직일 그 룸과 여지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도 매우 이 상당히 그 함의가 깔린 그 얘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그 이런 어떤 신당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 유승민 의원은 변화혁신 모임은 결국 안철수계하고 유승민계가 모인 건데 오늘 그 유승민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 만나서 안철수 의원하고 연락이 안 닿는다. 연락이 안 닿는데요. 네. 그렇다면
난감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제가 볼 때는 않을까요? 그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요 그림이 확실하게 잡히는 게 독일에서 뭘 연구했어요? 4차 산업혁명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를 한다고 밝혔냐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법 제도 정비 방안을 연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육 문제까지 건드리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 학제 개편 이야기 나왔고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먹거리 이야기를 했던 건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그 독일이나 미국 가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대선 준비예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총선용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본다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변성을 높게 보면서 자기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남아 있는 유일한 목표는 대선이라고 보고 결국 이것을 이제 길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하나 넘어야 되는 산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세력을 그러니까 그래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철수계로 어떤 그 분류되는 의원들과도 소통이 별로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요걸 좀 앞으로 좀 예. 봐야 되는 뭐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요. 예. 한번 좀 얘기를 한번 전망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 복귀 시점을 지금 대선을 노린다면은 복귀 시점은 그러면 가까운 그럼요. 시점은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총선은 이미 그 시야에 없어요.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총선 과정에서 뭐 관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선 이후에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예. 본인에게 어떤 그 이 등판의 그 타이밍이 올 것이다. 그 이후에 나의 시간은 그 이후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번 변혁에 참여한 그 비례대표 7명 안철수계도 전혀 지침이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안철수계 의원들은 안철수 전 대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호남계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죠. 네. 왜냐하면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원총회에서 호남계 의원 중에서 2명만 동의를 하면 3분의 2 이상으로 출당 결의를 하면 의원직을 유지하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설득하느냐 마느냐가 지금 관건인 것으로 근데 최대 그 과제라고 또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그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안철수 전 대표 정치적 감각이 되게 정치적 수가 더 높아지고 있는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국면인 것 뭐 같아요. 학습 능력이 뛰어난 분이니까 뭐 성장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나눈 거 한마디로 좀 정리하는 시간 오랜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평론가 이전수석부터 먼저 해볼까요? 예, 저는 뭐 그 나쁜 개는 없다는 TV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착한 권력 기관은 없다. 뭐냐 만들어 놓으면 다 그 폐해가 생깁니다. 정보 기관이 생기면 사찰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만드는 게 좋다 하는 제 근데 입장입니다. 착하지 않지만 엄격한 권력 기관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생기면 다 또 일하게 돼요. 착하지 않다는 예, 건 나쁘다 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권력 기관이 착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 기관이. 국회 시간은 더디게 간다 이렇게 뽑았는데 이제 국회 시간이라고 그러죠. 문희상 의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왜냐하면 이제 검찰 개혁은 법 제도의 정비는 국회의 몫으로 돌아왔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멈추지는 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걸 당부하려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